이번 목적지는 일루리닷에서 비행기로 30분, 배로 8시간 거리에 있는 아시아드입니다. 저는 비행기로 이동할 건데요. 공항에선 별다른 통관이나 소속 절차 없이 바로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승객 정원이 40여 명인 비행기인데요. 도로가 없는 그린란드에선 배와 비행기가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가서 설레고 또 어떤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장소를 만날지 어떤 새로운 장소를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여러 곳을 여행했지만 그린란드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무작정 떠나기에는 교통도, 음식도, 날씨도 낯설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아시아트에 저 혼자 내렸어요. 그리고 안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이것도 신기한 경험이네요. 이렇게 완행 열차처럼 여기 내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배웅하는 모습도 공항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풍경이죠. 아시앗은 그린란드 서부에 자리한 해안가 도시인데요. 인근 바다에서 고래를 많이 볼 수 있어 고래마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시내에 들어서자 고기를 파는 곳이 눈에 띕니다. 와, 이거요. 잡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고기를 부위별로 늘어놓고 파는데요. 북방 술록의 고기랍니다. North Greenland. 4일 동안 9마리를 잡아왔다고 합니다. 보세요. 노인정 같은 느낌도 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고 계세요. 와. Where do you come from? South Korea. Mr. Asia. Korea. Mr. Asia. 그린란드 장기판의 왕이라고 자랑하는 아저씨. Mr. King. 미스터 킹. King. You. Tekan ng walk. 정말 손이 빨라 술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 빨리 플레이하시는데. 거의 빛의 속도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와, 정말 미스터 킹이 이겼습니다. 또 다른 도전자가 나섰습니다. Mr. King. 이렇게 킹. 힘이 세서 킹이 아니라 잘해서 킹. 이걸. 이번 판은 조금 고전하는 모습. 내가 혼술을 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혼술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사는 풍경은 어딜 가나 비슷한가 봅니다. 이 마을에 베테랑 사냥꾼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선 길. 빨래처럼 술록고기를 널어놓은 걸 보니 이 집에 그 사냥꾼이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사냥꾼 집이라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에는 술록고기가, 그리고 집 안에는 술록 가죽이 질비합니다. 지금 이거 제 키만 해요. 약간. It's not really big, but it's not small. 스몰. 이게 작은 거예요? Normal size. 풍기는 모습부터 남다른 사냥꾼들. 그린란드에선 16살부터 사냥이 가능하고 위험한 동물들이 많아 총기 소지는 필수라고 합니다. More than 100. He don't know. 100마리 넘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bisa kaunissa nyt. No toch. Gimana English? 한 번 나가면 며칠 동안 밖에서 지내기 때문에 난로는 꼭 챙긴다고 합니다. 와. 지금 밤에 지금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난로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 추운데 100km를 지금 보트로 달려야 돼서 지금 살기 위해서 떠난다. 드디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짜 한참도 모르는 가본 적도 없고 단단히 무장시키는 걸 보니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저기 한 무리의 개들이 보입니다. 우리 보트를 보더니 물가로 달려오는데요. 개들이 있는 곳은 바로 작은 섬이었습니다. 혹시 섬에 갇혀서 구조를 요청하는 것일까요? Why is there the dog? Them to be linked with the chains. Yes. So they are also more beautiful when they are in nature. 이 개들은 마틴의 썰매견들이라고 합니다. 주인을 보고 반가워서 몰려든 건데요. 그린란드 썰매개는 늑대와 교배된 강인한 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아주 충직하다고 합니다. Four of them are not wild, but all of them are young. But except one mother. 곧 겨울이 되면 그린란드의 설원을 달리겠죠. Where is one? 잠시 멈춘 보트. 와. 그 물속엔 엄청난 뼈들이 있습니다. 고래뼈. 이게 다 고래뼈라고 합니다. 잡아서 해체하고 난 뒤 남은 고래뼈들인데요. 크기와 양이 대단합니다. over there. 이 부분은 다름 아닌 고래의 척추뼈입니다. 척추뼈가 대리석 같아, 대리석. 그 돌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대리석. 아시아시 고래마을이라 불리는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지만 이 뼈들만 봐도, 이 뼈 크기들만 봐도 고래가 정말 얼마나 큰지 여기서도 이렇게 느껴지네요. 이런 크기의 고래를 오늘 볼 수 있는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총을 조준하는 에릭슨. 뭔가 발견한 모양인데요. 매의 눈으로 바다를 살핍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뭔가요? 갑자기 이렇게 매의 눈으로 막 쳐다보면서 고개를 막 잡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안 보이니까 다시 우리 압박처럼 이렇게. 저는 지금 추워 죽겠거든요. 올해 나이 18살. 익살스러운 미소 뒤에는 10대의 자유분방함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질주하는 보트. 그런데 저 멀리 물기둥 하나가 솟아오릅니다. 우와! 고래다! 고래! 등만 살짝 올라온 것뿐인데
엄청난 크기가 짐작이 됩니다. 핀웨이. 이곳저곳에서 숨 쉬는 게 보여서 저기 지금 고래가 한 4-5마리 되는 것 같아요. 몸 길이가 12m에 달하는 혹등고래. 상어와 마주친 인간을 구해주거나 공격당하는 바다표범을 보호해주는 모습이 포착돼 바다의 천사라고 불리는 수염고래의 일종입니다. 고래를 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모습이 때문에 신기하게 들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렇게 든 손으로 이렇게 숨 쉬는 게 또 이렇게 멀리서 보일 줄 몰랐어요. 진짜 숨 쉬는 그 물 푸는 게 정말 높이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질주하는 보트. 마틴이 인근 산에서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نوقد كمي لا تحقق لا مسكنا عايزين نضغط نوقد السوا يكون يلا تحققنا كيف 술록을 발견한 산으로 향하는 길. 그런데 이미 해가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인지 위치를 검색해 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일루이셋에서 지금 아시아트로 지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그리고 보트를 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이 피어르드 이 안쪽으로 해서 거의 한 150km에서 한 2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거리를 지금 보트를 타고 거의 한 5시간? 5시간 넘게 지금 이동해서 이곳까지 이렇게 왔어요. 누가 봐도 생물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또 이렇게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와. 오늘 밤 야영할 텐트입니다. 날로 왔어요. 따뜻하네. 출발할 때 에릭슨이 난로부터 챙긴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사실 특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고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들한테는 그냥 삶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편하게 안방처럼 그냥 이런 게 일상인 것처럼. 보트를 정박시키다 옷까지 젖은 마틴. 그린란드 사냥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Wasn't yours and you weren't mine, though I've wished from time to time. 나무 하나 없는 툰드라지대. 북대서양 미지의 섬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How the emptiness would fill. 베테랑 사냥꾼들의 곁에 있어 가능한 일이겠죠. 술록 사냥은 4-5일이 걸리는 일이라 늘 식량과 야영 준비를 하고 다닌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술록을 찾으러 나가볼까요? 자세가 달라, 자세가. 진짜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딱 그 모습이에요. 얘는 진짜 너무 어려워. 유, 또 학. 예.
멋진 에릭슨의 뒤를 따라 저도 사냥 현장에 따라 나서 보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끼 속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면은 제 술록이 발자국 이렇게 합니다. 2m짜리 되는 것 같아요. 술록은 툰드라지대에서 먹이를 찾아 이동합니다. 사냥꾼은 술록의 흔적을 찾아 계속 이동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주변을 살피는 마틴. Yaksikkunni amaukaktaksimaado man isitto mangon sen tuttuno kiakturummat.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곳에서 어떻게 술록을 찾는 걸까요? 주변을 살피는 에릭슨. 이때 움직임을 포착한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장소로 또 지금 이동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산 넘어 저 산으로 하루에도 수 킬로미터씩 이동한다는 말이 이제 좀 실감이 납니다. 목이 마른지 납작 엎드려 겨울물을 마시는 에릭슨. 맛있답니다. 이왕 따라 나선 길, 저도 동참해 볼까요? 아, 유리 같다. 엄청 투명해. 한창 게임과 놀기를 좋아할 나이. 에릭슨의 꿈이 궁금했습니다. Peki se on minun kanssa ringitetty. No vaan eri. Teki se oli jo pissakin. 제가 볼 때는 이게 위험하고 되게 뭐랄까 힘들고 또 고단해 보여도 에릭슨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꿈이라고 하니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나 18살 때는 뭐 했지? 이누이트로 태어나 대자연을 누비는 21세기 사냥꾼. 고단하지만 소중한 이들의 꿈이 그린란드 하늘 아래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아드에서 다시 일루이사스로 넘어와 아이슬란드를 경유해 페로자드로 향합니다. 페로제도 역시 그린란드처럼 덴마크령이자 자치권을 인정받은 섬나라입니다. 저는 이번이 2번째 방문인데요. 지난 여행의 감동이 생각나 더욱 설렙니다. 이제 유럽 대륙과 그린란드가 서로 이제 갈라지면서 그때 당시 이제 수많은 화산 폭발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생겨난 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섬들이 보시면 18개로 이렇게 이제 나눠진 이유는 이제 중간에 한번 빙하기가 닥쳐왔을 때 그 빙하들이 이제 위아래로 쓸고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굉장히 섬들을 보면은 가면들이 날카롭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거칠어요. 그게 바로 빙하가 쓴 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산 폭발로 섬이 생겨나고 빙하의 침식으로 18개로 조각난 페로제도.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면적에 약 5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도착한 곳은 국제공항이 있는 바가르 섬입니다. 드디어 페로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 자연 그대로 보존된 독특한 지형. 그 멋진 길을 따라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 칼소의 섬입니다. 저 거친 저 절벽 위에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는 깔로아 등대가 곳인데요. 진짜 어떤 모습으로, 사실 좀 가는데 엄청 가팔라서 고생스럽긴 할 것 같은데, 칼소의 섬은 페로제도 북부에 자리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지 않다 보니 조용하고 바람 소리만 들리는데요. 저를 처음 반겨준 건 다름 아닌 이 오리들입니다. 등대를 보기 위해서 가파른 비탈을 올라야 합니다. 오르막길인데다가 바람까지만 심하게 부니까 정말 걷기가 힘들어요. 바다 위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떴습니다. 뭔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워낙 바람이 세고 비가 내린 직후라 미끄러운 경사면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칼소의 섬은 가늘고 긴 모양이라 플루시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등대다. 바로 이렇게 눈앞에 보면, 와, 이 능선의 이 날카로움 보세요. 와. 등대를 향해 난 날카로운 능선을 따라 올라가는 게 이 섬을 제대로 즐기는 포인트입니다. 워낙 뾰족해 바다의 경계면을 걷는 것 같죠? 관광객도 별로 오지 않는 섬이라 별다른 장치도 없습니다. 오롯이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야 하죠. 바람이 태풍이에요, 태풍. 이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능선과 바람, 흐린 날씨까지 날카로움 그 자체였는데요. 능선을 따라 걸어야만 진정으로 칼로어 등대를 느낄 수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등대가 더 반가웠습니다. 칼로라 등대에 왔습니다. 지금 벽에 태양과 발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밤에 이제 이 등을 비추는 것 같아요. 등대가 바로 이 거친 바다와, 그리고 이제 또 안개도 수시로 끼고 이렇게 비도 엄청 자주 내리고, 그게 이제 바로 이 등대가, 이 높게 서 있는 등대가 바로 여기를 지나다니는 배의 이렇게 등불의 역할을 진짜 하는 거겠죠. 북대서양 한가운데 빙하가 빚은 화산섬. 그곳에서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이야.
봐. 전부 새 박지.